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이 무엇이며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보기를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요 보기는 어떤 보기인가 하면은 기계공학과와 전기공학과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공업통계 동아리 회원 데이터입니다. 자, 기계공학과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합 7명. 전기공학과 남학생 5명, 여학생 8명, 합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학생 수는 20명이에요. 자, 그럼 이 20명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뽑는데 그 뽑은 한 명이 남학생일 사건을 A라 합시다.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학생일 사건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B는 얼마냐? 즉 기계공학과 학생일 확률이 얼마냐? 이런 때 20명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럼 20명이고 기계공학과 학생은 7명이니까 한 명을 뽑았을 때 기계공학과 학생일 확률은 20분의 7이 되겠습니다. 한편 자 PA 남학생 이고 and 교집합 B 기계공학과 1 학생은 얼마냐 이런 건데 남학생이고 기계공학과 학생일 것을 보면은 3명이에요. 남학생이면서 기계공학과 1 학생은 3명이죠. 3명. 자, 그래서 20명 중에서 3명이 남학생이고 기계공학과 학생이니까 따라서 이것은 20명 중에서 3이 되는 거니까 A 교집합 B는 20분의 3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기계공학과를 전체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7명. 자, 기계공학과 7명을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이 7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한 명이 남학생일 확률은 얼마인가 하면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7분의 3. 그 남학생일 확률은 7분의 3이 되겠어요. 자, 7분의 3. 자, 7분의 3인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분수식의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누어도 분수식은 변화가 없으니까 20으로 나눌게요. 3도 20으로 나누고 7도 20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20분의 7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PB가 되겠습니다. PB. 따라서 이것은 PB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PB. 다음에 자, 20분의 3은 여기서 무엇하고 같은가 하면은 PA 교집합 B와 같아요. PA 교집합 B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B를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B를 여기서 말하자면 기계공학과 7명을 전체로 보는 겁니다. 봤을 때 거기에서 A 교집합 B가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B가 일어났을 때 A의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은 B가 일어났을 때 A의 조건부 확률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정의예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의 조건부 확률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P 이렇게 써요. B가 일어났을 때 A의 조건부 확률 이것은 뭐냐? 정의가요. 이것은 PB분의 P의 A 교집합 B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 분모가 PB가 들어가는 거니까 PB는 0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확률이 0이 아니란 이야기는 이것이 양수란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자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P에 이렇게 A가 일어났다는 가정 아래 B가 일어날 확률 이것은 PA분의 P의 B 교집합 A 이렇게 되는데 P 교집합 A나 PA
A 교집합 P는 같이요. 요거 두 개 서로 같은 겁니다. 자, 이것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물론 또 여기서 PA는 무엇인가 하면 0이 아니어야 한다. 즉 0보다 큰 거지요. 여기는 확률 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적다고 배웠지요. 그래서 0이 아니란 이야기는 양수란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 이것을 또 어떻게 나타내기도 하는가 하면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요거 이렇게 요거는 B가 일어났다는 가정 아래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또 여러분들이 P 여기에서 B가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A의 조건부 확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A를 표본 공간으로 보고 A를 표본 공간으로 보고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요 예제 13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예제 13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자, PA가 0.4입니다. PA가 0.4.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PA가 0.4입니다. 다음에 PB는 0.5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PA 교집합 B는 얼마인가 하면 0.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무엇을 구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P의 A가 주어졌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가 하면은 정의에 의하면 이것은 PA분의 P의 B 교집합 A 이것을 의미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PA는 얼마인가 하면은 0.4니까 여기다 0.4를 넣습니다. 0.4 PA 교집합 B나 B 교집합이 같습니다. 이것은 얼마인가 하면은 0.3이에요. 0.3 따라 0.4분의 0.3이고 이것은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조건 확률이에요. 자, 또 똑같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B가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A의 조건부 확률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B분의 P의 A 교집합 B가 될 것이고요. PB는 얼마인가 하면은 0.5예요. 요거 0.5를 넣고 PA 교집합 B는 0.3 따라서 이것은 5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건 A 집합이고요. A. 자, 이것은 B 집합 혹은 A 사건, B 사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요게 전체 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집합. 자, A 교집합 B가 요것이 얼마? 0.3, 0.3. 요 가운데 요게. 요 부분이요. 0.3. 그 다음에 A 확률이 얼마? 전체가 얼마가 되는가? 0.4니까 요거 0.3을 점했으니까 요거 0.1이 될 거예요. 다음에 B의 확률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B는 봤더니 0.5죠. 이것이 전체가 0.5가 되기 위해서는 요거 0.3을 이미 차지했으니까 이건 0.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P에 이렇게 A가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B의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A를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 A 이것을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요 부분을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A 교집합 P는 얼마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걸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0.1하고 0.3을 합하면 0.4, 0.4를 1로 봤을 때 0.3은 얼마에 해당하는가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0.4를 1로 봤을 때, 그러면 0.4를 1로 봤을 때 0.4를 1로 보는 거죠. 이것을 1로 보는 1.
일로 보면은 0.3은 얼마에 해당하냐 이런 뜻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보면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x 곱하기 0.4 x 곱하기 0.4는 0.3이죠. 양변에 0.4로 나눌게요. 나누면 x는 0.4분의 0.3 이렇게 돼요. 따라서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에서 이것은 A를 1로 봤을 때 A를 1로 봤을 때 0.3 얼마에 해당하는가 이런 뜻과 같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0.4, 즉 A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을 1로 봐 0.4분의 A 교접비 0.3이죠. 0.3 이거 같아요. 그러면 4분의 3이죠. 이렇게 똑같이 B가 주어졌다는 가정은 A는 얼마냐면 이것은 B를 전체 집합해 보는 겁니다. B를 이 전체 이것을 전체로 보면 0.5죠. 0.5분의 A 교집합 B 그것이 0.3을 점하고 있습니다. 0.3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은 5분의 3에서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P의 A 교집합 P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A를 전체로 봤을 때 A를 전체로 봤을 때 A 교집합 P 확률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나타나요. PA분의 P의 A 교집합 P다. 이것을 기억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또 이렇게 쓰기도 한댔죠. 이렇게 A가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조건부 확률을 변형한 것이에요. 자, 우리 P에 이걸 한번 써볼게요. A가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이것은 정의가 PA분의 P에 A 교집합 P 혹은 B 교집합 A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양변으로 곱하겠습니다. PA를 양변 여기도 곱할게요. 곱하면 따라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P의 A 교집합 B는 뭐냐? 이것은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요거 P의 A가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B의 조건부 확률과 같다라는 건데, 자, 요것이 성립한다는 건데, 요것을 바로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은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이 이것을 또 어떻게 나타내기도 할 수 있는가 하면 P에 B가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A의 조건부 확률 하면 이것은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PB를 여기도 곱할게요. 이렇게 곱하면 따라서 PA 교집합 B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PB부터 먼저 쓰면 PB 곱하기 P에 B가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 해서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변형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을 변형한 확률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주머니 속에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이 주머니에 흰 공이 4개 있어요. 흰 공이 4개 있고 검은 공 6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 한 개를 꺼냅니다. 공 한 개, 첫 번째 공을 꺼내고 자, 이것을 복원시키지 않고 즉 넣지 않고 다시 또 꺼냅니다. 두 번째 공 또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꺼냅니다. 자, 그럴 때 모두 흰 공일 확률은 얼마냐 이런 뜻이에요. 요것도 흰 공,
요것도 흰공 1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기서 A라는 사건을요. 첫 번째가 흰공1 사건, 흰공1 사건 이렇게 두겠습니다. B는 두 번째가 흰공1 사건 이렇게 한번 두어봐요. 자, 이렇게 두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첫 번째도 흰공이고 두 번째도 흰공이기 위해서는 바로 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첫 번째 흰공이고 두 번째도 흰공이고 그러니까 둘 다 흰공이라는 뜻이에요. 요것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 확률. 요것 확률을 구하는데 여기에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적용합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를 적용하면은 확률의 곱셈 정리를 다시 한번 제가 써보면 확률의 곱셈 정리는 P에 A가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이것은 PA분의 P의 B 교집합 A 혹은 또 A 교집합 B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A를 여기다 곱해 주면 P의 A 교집합 B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PA 곱하기 P의 A가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B가 일어날 확률 이것이 따라서 이것이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자, 그래 이것은 PA 이렇게 P의 A가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B가 일어날 확률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PA 확률은 얼마냐? 자, 여기 흰공 4개, 검은 6개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흰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하면은 10개 중에 흰공이 4개 있는 거니까 이것은 10분의 4가 되겠습니다. 10분의 4. 자, 곱하기 자, A가 일어났다는 가정 아래 즉 첫 번째 흰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흰공이 나온 거예요. 흰공이 하나 여기 흰공이 나왔으니까 이 흰공이 4개에서 몇 개로 바뀔 건가 하면 3개로 바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흰공이 나왔다는 가정 아래 그러면은 이제 공이 총 9개가 있는 겁니다. 9개에서 한 개를 뽑았을 때 그것이 다시 또 흰공일 확률이에요. 자, 흰공이 3개 있는 거니까 9개 중에서 3개죠. 따라서 이것은 9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약분하면 이것은 2로 약분하면 5분의 2죠. 이것은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1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15분의 2 해서 A 첫 번째도 흰공, 두 번째도 흰공일 확률은 1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두 사건의 독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어떤 사건 A가 있고 어떤 사건 B가 있을 때 요거의 교집합 즉 곱사건의 확률이 이것이 A의 사건의 확률값 곱하기 B의 확률 곱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독립. 그렇게 되기만 독립이라 불러요. 독립. 그렇지 않으면은 독립이 아니다 혹은 종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만족하기만 하면은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B가 공집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A 교집합 공집합 이것은 PA 곱하기 P 파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앞에서 확률의 성질에서 공집합의 확률은 0이라고 했어요. 0. 이건 어떤 값이겠죠. 이쪽은 0이고 요거 역시 공집합이죠. 공집합인 이쪽도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공집합이면 이것은 항상 성립하죠. 따라서 임의의 사건하고 공집합은 항상 독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로부터 무엇을 아는가? 이것은 이와 같아요. 이것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쓰면 이것은 PA 곱하기, 그렇죠? P에 A가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와 이거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PA가 0이 아니라면 요 값들이 0이 아니 이것을 양변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누면 이 두 값이 같아요. 즉 뭐라 하는가 하면은 P에 A가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B의 조건부 확률이나 그냥 B의 확률이나 같다. 이렇게 되면은 또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이라면 이러한 것이 성립하고 똑같은 논리로 P에 B가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A의 조건부 확률 이것은 PA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것을 요거하고 요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요것을 사용할 때의 불편한 점은 여기서 자 여기 A가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의 확률이 0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쓰면은 A의 확률이 0이 되어도 관계없고 따라서 이것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사건의 독립의 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5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째는 시행해서 주사위를 하나 던집니다. 주사위가 있다 가정할게요.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첫 번째 던지고 첫 번째 또 한 번 더 던지면 두 번째.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가 1, 2 눈이 나오는 사건 A를 합시다. A. 첫 번째. 두 번째 2, 3, 4가 나오는 사건을 B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두 사건 독립이냐 이런 문제예요. A와 B는 독립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PA의 확률 계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또 한 번 더 던졌습니다. 그러면 표본 공간은 36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표본 공간 36분의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나타날 수 모든 경우의 수는 36개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눈이 1, 2. 첫 번째 눈이 1이거나 첫 번째 1이거나 2인 경우 두 번째 눈은 뭐가 나오다 관계없죠. 1부터 6까지 또 1부터 6까지 따라 12개 그렇죠? 12개 1부터 6까지 6개 두 번이니까 12 따라서 이것은 PA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이것은 요건 36, 12 곱하기 3하고 같으니까 12 곱하기 3하고 같으니까 12시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다음 PB의 확률 계산해 볼게요. PB. 자, 두 번째 눈이 2, 3, 4인 경우에요. 자, 총 경우의 수는 주사를 두 번 던지니까 36가지예요. 36가지. 두 번째가 2거나 3이거나 4죠. 첫 번째는 뭐가 돼도 관계없죠. 첫 번째는 1부터 6까지. 또 여기도 1부터 6까지. 여기도 1부터 6까지 해서 총 18개입니다. 따라서 18개. 요거는 36, 18 곱하기 2니까요. 18 약분하면 이것은 2분의 1의 PB는 2분의 1. 자, 한편 PA 교집합 B를 계산해 볼게요. A 교집합 B. 요건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1, 2고 두 번째는 2, 3, 4인 경우에 첫 번째 눈이 1, 2고 두 번째가 2, 3, 4. 2, 3, 4. 2, 3, 4면은 6개죠. 따라서 이것은 36분의 6이 될 것이 이것은 66은 36이니까 6분의 1이 될 거였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뭘 계산해 보는가 하면은 PA하고 PB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PA는 얼마 나왔었는가 하면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 PB는 2분의 1이었습니다. 2분의 1 하면 6분의 1이죠. 곱하니까 요 6분의 1은 요거 같아요. 그렇죠? 요거.
따라서 이것은 PA 교집합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뭘 알 수가 있는 건 P에 A 교집합 B equal PA 곱하기 PB가 되지요.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기만 하면 우리는 A 사건하고 B 사건이 독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는 서로 독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정리 1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자, 이 사건들도 독립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A하고 A의 여집합, A 여집합 B하고 A 여집합, B 여집합 요런 것들은 서로 독립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인가 하면은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가 이것이 독립이에요. 독립이면은 A와 B의 여집합 이것도 독립이다라는 겁니다. 독립. 자, 이거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B가 독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P의 A 교집합 P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P A 곱하기 P B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이 독립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 뭘 보여야 하는가 하면 이거로부터 뭘 보여야 하는가 하면 P의 A 교집합 P의 여집합 E PA 곱하기 P의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랑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A집합 합시다. A집합. 이것을 B집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B건 친 부분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A 교집합 B를 의미합니다. 한편 요 부분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A 빼기 B 이렇게 돼요. A 마이너스 B. 이것을 또 다르게 어떻게 쓰는가 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은 서로 배반이에요. 서로 배반. 서로 배반. 즉 공집합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반. 자, 그러면 여기서 A집합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 A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요.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하고 이거는 상호 배반이고요. 혹은 서로 배반. 그럼 따라서 확률의 성질로부터 PA는 무엇이 되느냐? A의 확률은 자, A의 확률은 요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 같은데 서로 상호 배반이니까 이것은 뭐 같은 건 P의 A 교집합 P의 여집합 플러스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됩니다. 확률의 성질로부터. 자, 그런데 가정에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니까 이러한 것이 만족하지요. 따라서 요거 대신에 무엇을 넣는가? 요거 대신에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겠어요. 자, 따라서 이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이항을 하면 따라서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PA 빼기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PA가 공통이니까 PA를 묶어낼게요. PA를 묶어내면은 가로 열고 1 빼기 PB 이렇게 되겠습니다. PB 이렇게 되고, 자, 요건 PA 곱하기, 여러분들 앞에서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사건의 확률.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PB의 여집합은 이것은 뭐 같은가 하면 1 빼기 PB 이거 이렇게 돼요. 따라서 여기서 1 빼기 PB 이것은 무엇이 되는가 P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확률이 뭐 같은가 PA 확률하고 PB의 여집합 확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서로 독립이다 이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A하고 B가 이것이 독립이라면 독립이란 방금 증명이
A하고 B의 여집합도 이것도 독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입장을 바꿔놓으면 AB 독립이나 BA 독립은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여기서 위에 걸 그대로 평행하게 적용을 하면은 이것은 B와 A의 여집합도 독립이에요. 이걸 바꿔다온 게 없죠. 따라서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또 씁니다. 또 사용하면은 A하고 B의 여집합이 독립이에요. 독립이면, 자, 밑에 요걸 쓰면은 AB가 독립이면은 A의 여집합하고 B도 독립이니까 이것의 여집합, A의 여집합하고 요거 B의 여집합 요것도 독립이 되는 거예요. 예, 독립. 따라서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요, A하고 B가 여기서 독립이면 A 여집합 B도 독립, A하고 B의 여집합도 독립,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요것도 독립, 요것도 독립, 요것도 독립, 요것도 독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